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계의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전환기에 있어서 하이테크 기업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 기업에 저도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근데 또 하이테크 기업도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기분은 별론데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주식시장의 황금기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이코노미스트 기사가 2월 29일자로 나왔는데요. 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으로 돈 벌 팔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미국의 주가가 급상승을 지속하면서 3월 1일 S&P 500 주가지수가 5,137.08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16,274.94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마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승한 배경에는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AI 반도체 제조회사인 엔비디아가 되겠는데요. 지난 2월 22일 엔비디아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개월간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의 총 수입이 22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5%가 상승을 했고요. 영업 마진율이 76%, 그래서 총 이익이 16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가 급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총 주식 가치가 3월 1일 2조 달러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2조 달러가 넘은 기업이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이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약 95% 점유하고 있는데 독과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그 경쟁력의 원천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원천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산이 빠르다, GPU가 되겠는데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가 계산이 굉장히 빠르다. 당연한 게 되겠고요. 경쟁력이 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GPU를 합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그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엔비디아가 아주 잘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의 칩이 빠르다는 게 아니라 그 칩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AI 반도체가 이제 용도가 사용자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사용자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엔비디아가 잘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쿠다라고 한다는데요. 그 쿠다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서 당분간 엔비디아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2월 25일과 2월 29일 연달아 미국 주시장의 황금기가 끝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끌었는데 이코노미스트에서 미국 주식시장의 황금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뭘까요? 네, 이렇게 주가가 좋으니까 사실 주가가 계속 갈 수 있다. 주가에 대한 비관론 이런 것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지는 이제 주가에 대한 비관론 쪽에 섰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 그러한데요. 그 이유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는 미국의 주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당연히 이제 최고 수준을 경신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수익에 비교해서 높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결국 미래의 수익을 보고,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많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당연히 주가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주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주가 수익 비율,
수익에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가 되는가 네. 이렇게 주가 수익 비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고안한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은요, 이 주가라는 것, 그 수익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단기적인 변동을 우리가 좀 중점을 두지 말고 장기간, 이 경우는 10년간이 되겠는데요. 네. 과거 10년간 수익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의 변동에 좀 덜 영향을 받는 어떤 수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평균적인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현재 높은가. 이것이 이제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 되겠고요. S&P 500 주가 지수의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은 가장 높았던 시기가 1999년 닷컴 버블 시기가 네, 되겠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로 44.2가 되겠습니다. 네. 44.2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44.2배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이전의 최고치는 바로 대공황이 있었던 1929년이 되겠습니다. 네. 1929년에는 31.5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31.5배였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현재는 S&P 500의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 34.3이니까 대공황 시기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2021년에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 네. 가까웠을 때는 그때는 이보다 높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조금 낮아진 수준이지만 그래도 과거 대공황 시기에 비해서 높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닷컴 버블 이후에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의 평균이 2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의 생산성 증가,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AI가 모든 방면에서 관심사가 되고 네. 있고 초점의 중심에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AI가 과연 향후에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비즈니스 수익 모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좀 확실하진 않다는 것을 또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AI 발전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것은 사실은 뭐 상당히 설득력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제 이러한 이슈가 또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그 기본적인 기술의 발전의 역사를 볼 때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 전반의 어떤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그 AI도 역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업들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회사들이 향후에 AI 사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실적이 좋지만 대규모 언어 모델과 AI 생산성 효과 그리고 상업적 성공 가능성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AI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전체로 봤을 때도 수익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네. 것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에 만약에 S&P 500 지수에 $100를 투자했을 때 현재 그 투자액이 $600 그리고 그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430로 증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그동안에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 시장이 황금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미국 주식시장의 황금기에는 미국 기업의 수익이 증가한 것이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기서 잠깐 우리 이 교수도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이렇게 수익이 뭐 고수익이 나는 시기지만 이렇게 장기 투자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네. 이렇게 기술이 있는 곳에 장기 투자한 것이지 이렇게 뭐 한두 달 보고 뭐 또 단기간 보고 하는 건 좀 위험한 것도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것에 있어서 추세가 좀 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인데요. 1962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기업의 그 실질 순이익이 매년 약 2% 속도로 증가를 한 반면에 1989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4%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전적으로 이자율이 이 기간 동안에 낮았고 그리고 법인세율이 하락해서 이자 지급이 감소하고 네. 또 세금이 납부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주주에게 돌아가는 목이 이제 늘어나지 네.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과거 한 10년에서 20년 네. 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89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이 약 5분의 3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또 동기간에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평균 이자율 수준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업들의 조세 부담과 이자 지급이 감소를 하니까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했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미국 주식시장의 황금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슈가 되겠는데요. 향후에는 과거처럼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진다거나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수익이 이전처럼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판단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자율하고 법인세율이 떨어지면은 이게 또 주식시장의 화랑으로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또 이런 나중에 빈부격차도 또 심해지기도 하는 부작용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자와 세금이 이렇게 증가하고 이런 가운데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 닷컴 버블 이후 이제 평균치인 그 27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은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자와 세금 부담이 이제 기업이 증가하면 기업의 수익이 감소를 하고요. 거기다가 수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주가 수익 비율도 이제 평균치로 만약 회귀를 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니까 주가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향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황금기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2024년 2월 워렌 버핏이 이제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에서 워렌 버핏이 향후 몇 년간 과거처럼 주식으로부터 슈퍼 수익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그 워렌 버핏의 언급도 이코노미스트 분석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거는 문제 없는 거니까요. 건전한 투자는 그죠? 네, 뭐 여유 자금이 있다면 네, 주식에 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빚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쭉 이 기사를 보니까 그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안 한 것 같은 느낌. 돈이 있으면 좀 하지 않았을까.